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대한민국 철도 기술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기술을 빌려 쓰는데 만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 기술로 우리만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CBTC와 KTCS-M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매일 타는 지하철, 특히 요즘 새로 생긴 노선들 보면 기관사 없이도 착착 움직이잖아요.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뇌는 대체 뭘까?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두뇌의 정체가 이 열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걸 철도의 신경계라고들 하는데요. 통신 기술로 열차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안정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입 기술이었던 CBTC에 대해 알아보고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 태어난 국산 표준 KTSS-M은 뭔지, 그리고 두 기술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수입 기술, CBTC.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도시철도는 더 촘촘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필요했고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게 바로 CBTC였죠. 서울 지하철 9호선이나 신분당선에 도입되면서 무인 운전 시대를 활짝 열었거든요. 정말 획기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선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술 종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사 시스템이랑 B사 시스템이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각 노선이 그냥 따로 노는 섬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부품이나 서비스를 교체할 때도 그 특정 해외 회사에만 의존해야 하니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더 이상 빌려 쓰지 말자. 우리 손으로 우리 철도에 딱 맞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KTCSM,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건 그냥 CBTC를 흉내낸 게 절대 아니에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대한민국의 철도 환경에 가장 적합한 단 하나의 국가 표준을 만들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죠. 당연히 이건 한두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같은 국가기관과 연구소가 모두 힘을 합친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이었죠. 목표는 딱 하나, 기술 자립. 우리나라의 핵심 교통망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절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이 두 시스템, CBTC와 KTCS-M이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언어 문제입니다. CBTC는 제조사마다 제각각 다른 사투리를 쓰는 것과 같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하지만 KTCSM은 대한민국 철도망 전체가 쓸 수 있는 일종의 표준어를 만든 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기술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 통신 방식이 우리가 흔히 쓰는 와이파이에서 철도 전용 통신망인 LTER로 바뀌었고요. 제어하는 두뇌도 더 똑똑해졌습니다. 최고 속도도 110km/h 수준에서 앞으로 GTX 같은 빠른 열차에 필요한 200km/h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안전 등급이 국제 최고 수준인 SIL4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와이파이도 빠른데 뭐가 문제냐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카페에서 인터넷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와이파이는 주변 전파에 간섭받을 위험이 있지만 KTSM이 쓰는 LTER은 오직 철도만을 위해 나라에서 할당한 전용 도로 같은 거예요. 그러는 훨씬 안정적이고 반응 속도는 4배 이상 빠르고 KTX처럼 빠르게 달려도 통신이 끊길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서 SIL, 안전 무결성 등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얼마나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국제 등급이에요. SIL3에서 SIL4로 올라갔다는 건 사고가 날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 실생활에,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준다는 걸까요? 가장 먼저 아주 현실적인 이점이죠. 바로 돈입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고 부품도 우리 기술로 만드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보다 무려 30%나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훨씬 효율적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출퇴근길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훨씬 안정적인 LTE-HR 통신망 덕분에 통신 문제 때문에 열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이 무려 60%나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아침에 발 동동 구를 일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만들 때마다 외국에 지불해야 했던 어마어마한 기술 사용료가 사라지니까 전체 시스템 구축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말은 곧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더 편리한 철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교통망을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 주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고 GTX 같은 미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심지어 이 기술을 동남아나 중동에 수출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KTCSM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전국의 KTX까지 포함한 모든 철도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미래의 KTCS3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핵심 인프라의 미래를 우리만의 규칙과 우리만의 언어로 직접 써내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인 거죠. 기술이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드는 지금 이 질문은 비단 철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코드를 과연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KTA-CSM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